드디어 트럼프와 시진핑이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됐습니다. 양쪽 다 굽히고 들어가기 싫다면서 중립국인 스위스에서 만나게 됐었죠. 미 재무부 장관인 베선트와 그리고 중국의 부총리인 허리펑이 제네바에서 만나가지고 이틀간 10일, 11일 이틀간 마라톤 협상을 벌였습니다. 트럼프와 시진핑 두 스트롱맨이 정말 자존심 대결을 벌여왔는데요. 자존심 대결만 막 벌일 수만은 없죠. 아무래도 국가 경제가 있고 민생이 있으니까 둘이 어느 정도 합의가 필요했던 시점이었습니다. 네, 미국의 경우 올해 1분기에 수입 급증으로 GDP가 0.3% 감소했고요. 그리고 지금 월마트나 이런 유통업체들이 더 이상 이대로 가다가는 중국산 재고가 없다, 진열대 다 비게 생겼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는 형태 상황이었고요. 네, 중국 내부에서도 내수도 안 좋고 부동산도 안 좋아가지고 그나마 수출이 좀 버텨줬는데 수출이 관세로 큰 타격을 받을 상황에 있었습니다. 중국 내부의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은 미국의 관세를 10% 올리면은 중국 GDP가 0.3%포인트 그리고 60% 높이면은 1.4%포인트 떨어진다는 그런 전망이 나온 바 있습니다. 아무래도 두 나라의 합의는 예상보다는 좀 잘 풀린 것 같습니다. 시장에서는요, 두 나라가 한 50%에서 80% 정도 관세를 낮추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좀 지배적이었거든요. 트럼프도 합의에 앞서가지고 중국에 한 80% 관세를 물리면 적절하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. 하지만 두 나라는 미국 같은 경우는 145%였는데 30%로, 중국은 125%였는데 10% 정도로 두 나라 각각 115%포인트씩 서로에 대한 관세율을 낮췄습니다. 네, 트럼프 입장에서는 좀 적지 않은 소득을 얻은 것 같습니다. 일기 때와 다르게 집권 초기부터 이 중국과의 무역 합의를 할 계기를 만들었으니까요. 뭐 일기를 생각해 보면은 2018년이죠. 정말 중국의 무더기로 막 관세를 때리면서 무역 전쟁이 발발했고 정말 치고받고 이런 것들이 한동안 이어졌습니다. 그리고 2020년 초에나 가서야지 1차 무역 합의가 타결을 했었거든요. 물론 코로나 팬데믹이 터져가지고 좀 이행이 좀 흐지부지 되긴 했었습니다. 이번 2기에 트럼프가 집권 초기부터 중국과 어떤 합의에 이룬다면은 꽤 큰 성과죠. 뭐 중국이 대규모로 미국산 제품을 사준다거나 아니면 중국 시장을 확 개방해 준다거나 트럼프가 뭐 1년 차 때부터 큰 성과를 얻고 가는 겁니다. 네, 그래도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은데요. 뭐 시카고 연준 총재 같은 경우도 지금 90일간 관세를 유예하기로 했을 뿐인 거니까 이런 관세라든가 그런 불확실성에 따른 피해 같은 건 여전히 있는 것이고 뭐 아무런 주요 결정이 미뤄졌을 뿐이지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입장이고요. 네, 실제로 트럼프 일기 때 합의 이후에도 뭐 중국과 미국이 사이가 좋아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? 바이든 때도 정말 초당적으로 중국을 견제했었고 트럼프 일기 때 합의하더라도 과연 이 기존 강대국이 신흥 강대국을 견제하는 그런 투키디데스 함정이라 하죠. 이 견제하는 과정 속에서 전쟁이 난다는 이런 이론이 또 현실화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들이 있습니다. 이 두 나라 정상이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경제 해법이 필요하고 또 성과가 필요해서 협상 테이블에 앉았는데 이 구조적으로 두 나라가 결별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들입니다. 네, 그래서인지 트럼프와 시진핑, 중국과 미국은 결국은 헤어질 운명이고 둘이 뭐 격렬하게 막 법원까지 가가지고 이혼 소송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좀 주고받으면서 뭐 서로 조건 같은 거 좀 맞춰가면서 서서히 헤어지려는 그런 합의 이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비유까지 나오고 있는데요. 아무래도 양국 정상이 한 번은 만날 것 같습니다. 뭐 그래도 과연 이 합의가 제대로 되려면 90일의 시간이 많이 남았고 그리고 중국이 꽤 단호한 태도를 좀 보였잖아요. 일기 때에 비해서 좀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인 만큼 과연 곡절이 없을까? 네, 실제로 그 제네바 합의 뒤에요. 상무부가 별도 입장문을 통해 가지고 미국이 다른 나라랑 협상하면서 중국의 이익을 침해하면은 단호하게 반격하겠다 이렇게 상무부가 발표를 했고요. 중국의 관영 매체도 이 투쟁으로 단결을 추구하면 단결이 남는다. 이게 마오쩌둥이 일본이랑 싸울 때 했던 말인데 이 수십 년 전에 이런 마오쩌둥 정신까지 끄집어내면서 투쟁, 단결을 강조했습니다. 뭐 중국이 뭐 강하게 나오는 배경에는 희토류가 있다 이런 언론 보도들이 많이 있습니다. 물론 희토류는 이 자연 속에 존재하는 어떤 희소한 그런 금속을 말하는데요. 뭐 반도체라든가 전기차 그리고 방사 이런 첨단 제조업에 빠질 수가 없는 물질입니다.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을 대체할 수입원을 아직 못 찾았기 때문에 중국산 희토류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죠. 이번 합의에서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원래 했다가 이 통제를 유예하긴 했습니다. 하지만 좀 내부적으로 희토류 수출 통제 관리를 좀 강화하는 그런 보도가 나왔거든요. 미국과 스위스에서 딱 그 합의를 한 12일이었죠. 12일 날 중국 매체 뭐 다른 뉴스도 또 헤드라인을 장식했는데 그게 바로 중국 정부가 뭐 지방 정부와 뭐
국가안보부, 상무부 이런 부처들이 모여가지고 그 전략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 관련해서 회의를 했다 이런 보도가 좀 굵게 나왔었습니다. 중국이 이 희토류를 결국 국가 안보랑 연결 짓는데요. 이 희토류가 생산, 채굴되면서 유통되는 것까지 모든 걸 다 추적하고 관리하려고 합니다. 희토류 사업체에 대한 교육과 감독을 강화하고요. 또 혹시라도 이 전략적 광물이 또 불법적으로 중국 밖으로 빠져나갈까봐 그런 유통 과정 같은 걸 면밀히 추적하고 정보를 다 축적하고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시스템화하고 있습니다. 희토류, 중국에서 불법적으로 밀수되는 희토류가 얼마나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중국이 단속을 강화하고 수출 통제를 강화하면 할수록 아무래도 희토류의 몸값이 더 귀해지겠고 또 국제 무대에서 중국의 몸값 역시도 좀 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중국은 좀 제네바 합의가 우리의 승리다 이렇게 자평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정말 희토류가 주요하게 작용했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꼭 희토류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미국 내부에서는 중국이 제네바 합의를 통해서 협상의 우위에 섰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. 미국의 싱크탱크 중 하나인 애틀랜틱 카운슬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워싱턴은 눈을 감았고 베이징은 쉽게 빠져나갈 수 있게 되었다. 빠져나갈 길을 선택했다.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월마트 등 유통업체가 이 팬데믹 수준의 공급 부족을 트럼프에게 경고하던 찰나에 이 제네바 합의가 나온 게 우연이 아니라고 합니다. 실제로 소비자들이 마트에 갔는데 물품이 없고 팬데믹처럼 공급 부족을 겪어야 되면은 이게 트럼프 지지율에 큰 타격을 입겠죠. 반면 중국은 1기 때보다는 좀 여유로운 것 같습니다. 1기 때와 달리 미국으로 수출하던 거를 이제 동남아시아라던가 유럽이라던가 수출처를 좀 다변화하고 있고요. 그리고 또 이번 합의에서 미국이랑 협상을 하는데 자존심을 굽힌다거나 뭔가 포기하는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요. 특히나 시진핑 입장에서는 정말 이번 합의가 큰 정치적 성과로 보이는데 지금 중국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들으시면은 사회가 혼란하다, 경제가 불안해가지고 막 사회적 테러까지 나오고 있다, 공공연하게 시위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회가 불안한데 이게 다 경제가 나쁜 게 미국 때문이야 하고 공공의 적을 만들면서 이른바 단결, 투쟁 전선을 더 확고히 할 수 있게 되죠. 그리고 시진핑 역시도 또 대외적으로는 비합리적인 트럼프랑 다르게 시진핑은 좀 이성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나와가지고 다자주의를 주장하면서 아무래도 현재 싸움은 트럼프가 시작했으나 이 무역 협상의 주도권은 시진핑 쪽으로 약간은 좀 넘어온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트럼프와 시진핑의 이혼 스토리 앞으로도 계속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4주 후에 뵙겠습니다.